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건 와즈스키 멤버십 텔레그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1월 22일 날 이제 와이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와이팜 3,800원 지지선,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한번 와이팜 볼게요. 오늘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 요즘에 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세력들은 개미들을 어떻게든 털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초입 부분에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와이팜을 제가 3,800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3,800원. 그럼 이게 무슨 자리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22일 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1일 날 이 종목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힘차게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냐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상승할 때 힘을 보셔야 돼요. 상승할 때 힘. 그러니까 상승할 때 힘이 강하면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걸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과시할수록, 시장에서 힘이 나 좋아 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떨어지고 나서 반등의 힘이 동일하게 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시로 이야기할 건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 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첨단 소재는 멤버십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운이 없게 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중 이슈와 같이 유중 물량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방송을 켜서 이제 추가 매수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든 좀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힘이 이렇게 좋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승할 때에 이 종목들이 과시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와이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튀어오르는데 보다시피 이런 호재성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로 밀어붙이는데 지체하지 않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합격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종목도 이 상승하는 힘이 중요한데, 이런 상승할 때 얼마나 좀 올라줬냐, 얼만큼 이렇게 쭉 밀어 올리냐, 이런 힘들이 좋은 걸 확인하면 떨어질 때 이후에 뭐 더 떨어져도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승할 때 이러한 기질을 가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팜이 이제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또 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죠. 돈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가, 그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전날까지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금방 오르고 상한가가 가능하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아마 주식을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들의 규모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쯤 도달했을 때는 거의 100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려고 했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크게 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거의 80억까지, 80억 규모면 굉장히 큰 거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당 뭐 50억에서 80억 사이로 거래대금을 발생시켰으니까, 이거는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돈들이 많이 붙는 주식이다, 이런 작은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 그러니까 힘도 좋고 돈도 잘 붙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지켜주면서 튀어 올랐냐, 지지선을 말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박스권 매매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상한가까지 이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세력주는 그렇게 길게 시간을 끌지 않으니까 수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전략과 구성으로 한번 이 종목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 더 작게는 이런 박스를 유지했다가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 저항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봉상으로 얘가 상장하고 나서, 여기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폭락하고 또 폭락하고 나서 이제서야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종목이,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얼굴을 자주 내밀고 급등을 자주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올랐던 전기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일진전기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 BHI 뭐 이런 종목처럼 자주 시장에서 상승을 줬고 움직임을 줬다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개미가 많이 탔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누가 샀겠습니까? 이미 차트도 망가져서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상승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원전주나 뭐 로봇주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어떻다? 매물대가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로 상승 힘을 발견하면서 어느 정도로 힘을 주는지 그런 첫 번째 봉을 통해서 그런 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얼마나 붙는지. 거래가 죽었을 땐 돈이 적은 돈으로도 상한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다음날 돈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잘 붙으면 다음에 거래가 더 붙으면 돈이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보시면 오늘도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차트의 원리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붙는데 처음부터 돈이 많이 붙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붙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의 기질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시장의 대장주 수준의 규모를 가진 수급주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작을지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가 얼만큼 개미들을 많이 털어냈고 개미가 안 살 것 같은 차트냐. 그러니까 신고가도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신고가를 이렇게 간다고 해도 신고가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겠죠. 이런 건 안 보내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신고가 가는 척 하다가 쭉 밀었다가 한 6개월 또는 3개월 짧게는 이렇게 시간 보냈다 뚫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이 털리기 때문에 그땐 수월하게 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뭐든지 주식은 내가 살 때 개인들이 많이 나갔을 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상승 초입에서 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를 제가 좀 경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왜? 빨리 못 가면 이 돈들이 뭘로 바뀐다? 매도 물량으로 바뀐다. 세력들이 털기 시작하면 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타이밍에 가졌어야 됐어요. 여기 타이밍에.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눌렀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털고 나서. 아무튼 거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초입에서 발생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쏘자마자 2천억 터졌죠. 이런 거래대금을 보고 저항을 돌파하는 걸 보고 이런 초입에서 공략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손익비가 좀 괜찮은 거예요. 떨어질 때 손절을 물러날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 원리상 그 2차 상승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손익비가 괜찮은 거죠. 손절을 해도 상승했을 때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면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주식을 할 때 좀 유리한 전략,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한양행 다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도 보시면 여기서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털다 다시 슈팅이 나오는데 이제 거래가 계속 나오고 나 이제 뭐 신고가 가고 있어라고 대놓고 홍보하고 있고 거래만 붙고 올라가지 않으면 밀릴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런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바로 가져야 돼요. 밀리지 않고. 왜냐면 거래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실망 매물로 돌아서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런 실망 매물, 개미를 어떻게 털어내냐, 바로 보내냐, 이런 속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지루해지니까 꽤 오랫동안 지루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모멘텀이 좋으면, 미국장처럼 좀 모멘텀이 좋으면 이거 상관없거든요. 미국장은 어쨌든 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냥 좀 밀리거나 뭐 실망 매물 떨어지면 그걸 받고 바로 올리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장 같은 경우는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 두려워서 다 던지게 되고, 세력들은 그거를 다 털릴 때까지 기다리고 지루하게, 지금 꽤 오랜 시간 지났죠. 이런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올리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그런 전략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발견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하게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급을 확인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선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뭐 더 설명할 건 없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초입에 가능하면 들어와서 못 가면 바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른 회전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만 하시면 여러분이 성장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나 이런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같이 배우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나중에 또 교육을 준비해서 다 같이 또 공부하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아마 성장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을 이 단기간에 모든 걸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성장하는 가운데서 무리한 비중 베팅을 하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스스로 좀 멘탈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 궤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사이클이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CD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미 이런 것들은 몸으로 체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자, 좀 힌트가 되셨길 바래요. 초입에서 항상 공략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으면 피해야 돼요.